네, 저는 영광스럽게도 첫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Async Await의 비동기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일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은데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셔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제목을 한번 재밌게 한번 바꿔볼까요? 괴력문이 저글링을 하며 사과를 먹으면 그것은 병렬 처리일까? 어떤가요? 여러분, 제목만 보아도 좀 흥미롭지 않나요? 흥미롭지가 않나요? 네. 아이고, 됐어요. 자, 오늘의 순서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순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란, 두 번째, Async Await란, 세 번째는 Async Await의 실제 동작 예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란. 우선 비동기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비동기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죠. 비동기라는 뜻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동기는 일단 동기의 반대말입니다. 사전적인 뜻을 한번 봐볼까요? 동기란 동시의, 동시성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비동기는요, 비동기는 비동시의 그리고 비동시성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뜻만 보면 동기가 동시에 일을 하고 비동기가 동시에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문서에 Async Await에 사용한 비동기 프로그램이라는 공식 문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참고를 했던 문서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제일 잘 설명한 문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해당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보이시죠? 각 그림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커피를 준비하고 그리고 팬을 달구고 계란과 베이컨 그리고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잼을 바르고요. 그리고 주스를 붓죠. 이 총 7가지의 작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세로축이 시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간이 흐르게 되고 총 30분이 걸리게 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작업이 직선으로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의 예시를 보시면 시간도 15분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작업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좀 옆으로 퍼져서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의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들 비동기는 어느 쪽이 예시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왼쪽. 비동기는 바로 오른쪽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을 때 동기라고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그리고 비동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시는 반대의 예시죠. 왼쪽이 동기이고요. 동기적 작업을 한 거고요. 오른쪽이 비동기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컴퓨터 과학에서 동기라는 뜻은 작업의 흐름을 동시에 고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동기는 요청과 결과, 그러니까 작업, 이전 작업과 다음 작업이 동시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어렵죠?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앞에는 2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고속도로를 예시를 들 건데요. 왼쪽은 고속도로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진을 의미하고요. 오른쪽은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기다려온 경험 있으시죠? 그 화장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자, 왼쪽의 사진은 비동기이고 오른쪽은 동기의 예시입니다. 비동기는요, 고속도로 식당에서 주문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주문을 하고 나면 번호표를 뽑고 나서 대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번호를 부르면 음식을 가지러 가죠. 이것이 비동기입니다. 그러면 동기는요? 동기는 오른쪽 사진 한번 봐보시면 화장실 주석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앞칸에 줄을 쫙 쓰고 앞칸에서 사용한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뒤에 있는 사람이 나 먼저 들어갈래 하고 사람이 나오지도 않는데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동기는 이전 작업과 다음 작업의 흐름이 동시에 고정이 돼야 되고요. 그만큼 또 그 흐름이 중요할 때 동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동기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하다가 번호를 부르면 주문을 찾으러 가면 되죠. 이전 작업과 다음 작업의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작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다음 작업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을 주문을 동기로 한다면 메뉴를 주문을 하고 메뉴가 나와야 다음 사람이 주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굉장히 불편할 거고 음식이 동시에 조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비동기와 동기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 끄덕끄덕 되시고 안 되면 이렇게 끌어주세요. 네. 너무 다들 훌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해를 잘 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비동기를 사용하면 무조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동기 작업은 여러 작업을 요청한 뒤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것은 논리적 비동기성을 제공을 합니다. 이는 자원 사용의 효율성과 그리고 응답성을 제공해 줍니다. 논리적 동시성이 또 나왔네요. 여기서 논리적 동시성은요, 여러 작업이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되면서 빠르게 작업이 돼서 이게 실제 동시처럼 수행되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것이 논리적 동시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날개를 생각해 보시면 선풍기 날개가 다 이어져 있지가 않은데 얘를 돌리면 원으로 보이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렬성은 진짜 물리적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비동기를 사용을 하면 병렬 처리가 되는 것처럼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병렬 처리로도 가능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async await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개념 강조를 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async await 프로그래밍을 할 때 왜 이 결과가 나오고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ync await 설계에 따라서 비동기로도 동기로도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를 잘 모르시거나 스레드와 블로킹 개념을 잘 모르시고 사용을 하면 예상하고 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async await에 대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코드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코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위에서부터 메인 작업이 시작이 돼서 쭉 작업이 진행하게 되죠.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코드는 진행 방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메인 함수부터 한 줄 한 줄 코드가 진행이 되죠. 그러나 중간에 내부 흐름에서 외부의 요청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부 요청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가 만약에 동기 함수만 사용을 한다면은 외부 요청을 시키고 나서 우리는 내내 그 요청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비동기 예시를 들었을 때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주문도 못하고 그 사람 앞 사람 음식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비효율적이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만약에 실행을 시킬 수 있다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자의 응답성 또한 높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에서는 비동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JS, async await promise가 있고요. 그리고 C샵에서는 async await task가 있고, 그리고 자바에서는 completable future 그리고 executor service가 존재를 합니다. 혹시 JS에서 이거 써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 써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한번 예시를 한번 저희가 코드를 보면서 봐볼게요. JS랑 C샵을 비교한 예시고요. 둘 다 3초적인 비동기적으로 멈추는 코드를 만든 예시입니다. 물론 JS의 비동기와 C샵의 비동기가 둘 다 지원은 하지만 정확히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JS 같은 경우는 싱글 스레드를 지원을 하고 C샵 같은 경우는 멀티 스레드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 결과 때문에 논리적인 동시성만 지원을 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병렬성까지 지원을 하는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까지 다루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 블로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C샵이라는 언어를 기준으로 비동기에 대해서 이해해 볼 것입니다.
자, C샵에서 await, async await란 무엇인가? async await란 비동기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문법적인 도구입니다. 비동기 작업을 마치 동기처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코드의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async라는 키워드는요, 여기 내부에 비동기 메소드가 있다라는 키워드를 표시를 하는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await는 비동기 작업, 즉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되 스레드를 논블로킹 처리한다는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레드와 논블로킹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스레드와 블로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스레드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고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스레드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설명을 친절하기 위해서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스레드란 CPU가 어떤 작업을 실행하는가에 대한 최소 단위입니다. 여기서 제가 예시를 코어는 머리로 들 거고요. 스레드는 작업하는 팔을 예로 들 겁니다. 사실 이제 스레드를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프로세스부터 프로세서 그리고 OS, 코어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역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비유를 들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괴력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괴력문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괴력문이 이제 여기 지금 손이 두 개로 나오죠. 제가 원래는 챗GPT한테 손을 하나만 있는 괴력문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눈을 하나만 있는 괴력문을 그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팔이 하나 있는 외팔 괴력문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괴물이 저글링을 하면서 사과를 한 입씩 베어 물면서 저글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싱글 코어에 스레드 두 개가 있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팔이 두 개라면요. 만약에 손이 한 개인 첫 번째 예시처럼 한 개인 손이 있는 괴력문이 저글링을 한다면 일단 저글링이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과를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먹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손이 막 저려요. 그러면 사과를 못 먹겠죠. 그런데 스레드가 두 개라면 여러분들 그 저글링을 하면서 사과를 막 바꿔 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과 한 손이 저린다면 한 손을 주물러 줄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제 컨테스트 스위칭을 예시로 드는 건데요. 만약에 손이 4개라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과들을 돌릴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싱글 코어의 멀티 스레드입니다. 근데 이제 팔이 많다는 거죠. 물론 스레드 2개인 것도 멀티 스레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손이 여러 개 있는데 먹는 사과는 한 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2개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른쪽은 예시죠. 그러면 사과를 빠르게 2입씩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멀티코어 환경의 멀티 스레드입니다. 확실히 단일 코어, 단일 스레드보다 멀티 스레드와 멀티 코어가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냥 스레드를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레드가 많아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자원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레드 자체를 생성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자원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스레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비동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C샵에서는 태스크라는 개념과 논블로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태스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태스크는요, C샵에서 지원하는 클래스인데요. 스레드 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서 스레드 풀이라고 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모아놓은 작은 연목 같은 건데요.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스레드는 생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성을 해놓고 내가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을 만든 것이 스레드 풀입니다. 이 스레드 풀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맞추는 게 태스크고요. 물론 태스크라는 것은 백그라운드 스레드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블로킹이라는 개념입니다. 논블로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막지 않는다는 뜻이고 반대로 블로킹은 막는다는 뜻이죠. 어떤 작업을 호출해도 스레드는 그 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일을 처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둘 다 스레드의 활용과 관련이 있죠. 태스크와 async await는 이제 비동기 프로그램의 작업을 흐름 제어를 하는 데 단순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스레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념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죠.
그래도 async await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을 굉장히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async awa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async await의 코드를 보면서 실제 흐름을 파악해 볼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개발자가 아니시면은 조금 따라가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async await 예시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표시 지금 저희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메인 함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메인 함수의 반환 타입을 아까 말씀드린 태스크 클래스로 정해주고요. 그 태스크 클래스를 정해주면 여기에 비동기 작업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앞에는 async를 붙여줍니다. async를 붙여주게 되면 그 안에 비동기 메소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졸리신 분도 계시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 안에 비동기 메소드가 있어요. 비동기 메소드 앞에 await가 붙게 됩니다. 이 await는 비동기 작업 앞에 붙여줘서 흐름 제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아까 계속 제가 흐름 제어 하는데 흐름 제어는 무엇이냐 하면 비동기 작업이 진행이 될 때 다음 코드로 바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흐름 제어를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await를 붙여주지 않으면 비동기 작업은 백그라운드 스레드나 IO 작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동안 결과 작업이 먼저 나오지도 않았는데 메인 스레드의 생명 주기가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동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비동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메인 작업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 작업 앞에 await를 붙여서 흐름을 재어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await를 이제 비동기 작업으로 호출을 하면은 이제 비동기로 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흐름 제어를 만약에 await를 붙이지 않고도 흐름 제어를 동기적으로 해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블로킹을 해서 흐름 제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흐름 제어를 위해서 스레드가 멈춘 상태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멈춘 상태로 대기가 되면은 비효율적으로 되기도 하고 데드락의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한번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스레드의 흐름으로 코드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맨 처음에 메인 스레드가 여기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프 사이클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막 여러 작업을 하다가 await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해당 코드가 await를 만나게 되면 코드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코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비동기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그라운드 스레드나 IO 작업으로 실행이 되죠. 실행 중이었던 스레드는 그런데 호출했던 스레드는 반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논블로킹이거든요. 스레드를 비동기를 호출하고 나서 거기서 내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매출 호출한 스레드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해당 방식을 콜백 방식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뒷부분부터 새로운 스레드를 받아서 그 뒷부분에 있는 메소드, 비동기 뒷부분의 메소드를 쭉 다시 진행하게 되죠. 자, 우리가 async await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async await를 사용하면 모든 코드가 비동기로 실행이 될까요? 아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비동기 논블로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병렬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코드를 한번 봐볼까요? 다음 코드는 간단한 코드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비동기로 1초 동안 딜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비동기 지연을 시키는 1초 동안 지연시키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앞뒤로는 작업의 시작과 끝, 종료를 찍어주는 콘솔 로그를 찍어주는 write 라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의 맨 처음에 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메인이 시작이 된다라는 콘솔 로그가 시작이 되고 스탑워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간초를 잽니다. 그리고 doWork async라는 이 아까 전에 비동기로 멈추는 함수를 3번 반복을 하죠. 그리고 총 소요 시간을 찍어주는 코드를 찍어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async await를 사용을 해서 doWork async라는 함수를 총 3번, 1초 동안 멈추는 작업을 3번 실행을 합니다.
이 작업은 총 몇 초일까요? 소요 시간이 1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 1초 걸릴 것 같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3초라고 생각하시는 분 3초 하나 둘 셋 넷. 네. 자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3초입니다. 네, 그렇죠. 왜 3초일까요? 이게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이용해서 비동기 논블로킹으로 만들었지만 어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흐름 제어를 동기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웨이트를 사용을 했고 동기적인 흐름을 사용을 했으니까 이건 블로킹인가? 여기에서 블로킹을 해서 여기서 기다렸기 때문에 블로킹인가? 라고 하시면 이것도 블로킹은 아닙니다. 논블로킹입니다. 왜냐하면 스레드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레드 입장에서는 어웨이트를 만났지만 흐름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해당 스레드는 반환이 끝나면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해서 논블로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블로킹입니다. 어렵죠? 자, 해당 결과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값 보시면 해당 메인 스레드가 메인 작업이 시작이 되고 나서 작업 1과 1의 시작과 종료, 2의 시작과 종료, 3의 시작과 종료가 찍히고 총 소요 시간은 3028 밀리세컨드가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000ms가 1초이기 때문에 이거 대략 3초 좀 넘게 걸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결과 코드가 흐름이 동기적으로 진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동기를 사용했는데 말이죠. 이게 동기 블로킹을 썼을 때랑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한 대로 이 작업을 병렬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동기적으로만 됐으니까 병렬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코드에다가 저희가 몇 가지를 추가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do work async 앞에 await를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right line에다가 단순히 시작만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시작을 어떤 스레드가 시작하는지 스레드 id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코드는 총 몇 초가 걸릴까요? 몇 초가 걸릴까요, 여러분? 자, 해당 코드의 결과값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결과값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 어웨이트를 뺀 이 코드는 fire and forget으로 비동기 메소드를 호출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쏘고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결과값이 이렇게 찍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결과값이 나오셨을까요? 일단은 결과 총 소요 시간이 4ms입니다. 이거 1초도 안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나왔냐? 지금 현재 제가 어웨이트를 뺐습니다. 맨 처음에 스레드 아이디가 메인 스레드는 스레드 1으로 시작이 되죠. 스레드 1이 시작이 되고 나서 스탑워치를 시작을 하고 나서 도어워크 에이싱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어워크 에이싱크 안에 들어와서 해당 작업 시작이 찍히게 되고 역시 결과대로 작업 1 시작 스레드 1이 찍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await task delay에 걸릴 겁니다. 그러면 1초 동안 비동기적으로 대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await가 걸려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흐름 제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await가 걸렸으니까 1초를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작업 종료가 찍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작업 2 시작이 찍혔죠. 그 다음 작업 3가 찍힙니다. 왜 이렇게 찍혔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await를 만나는 게 제가 여기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업을 둘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상태값을 상태 머신으로 저장을 해서 이 부분을 결과 코드를 작업 완료가 아닌 걸로 반환을 해버립니다. 그럼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바깥으로 나오게 됐을 때 원래 await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렸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await를 빼버렸죠. 그러면 비동기적으로 그 다음 코드가 진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찍고 여기서 대기를 해서 반환이 된 다음에 작업 2로 넘어가서 작업 시작을 찍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역시 딜레이가 있고 await가 있기 때문에 또 만나서 반환을 해버리고 작업 3로 넘어간 다음에 시작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작에 보시면 스레드 아이디가 총 다 1이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소요 시간을 그냥 찍어버리고 작업 종료돼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 해당 비동기 작업들은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개의 백그라운드가 동시에 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과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돌았기 때문에 스레드 아이디들은 각각 6, 8, 9로 찍히게 되고요. 작업도 호출한 순서가 1, 2, 3이 아닌 끝나는 순서대로 알 수 없게 나오게 됩니다. 어렵죠? 자, 그 다음은 제가 조금 더 어렵게 코드를 좀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예시와 두 번째 예시를 섞었어요. fire and forget으로 먼저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await를 이용을 해서 흐름 제어를 하는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세션이 30분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이 코드의 넘어감이 왜 이렇게 찍혔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작업 작업 4의 완료와 5의 시작이 왜 세트를 이루고 작업 5의 완료와 작업 6의 시작이 왜 세트로 스레드 아이디가 이루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찍히는 스레드가 찍히는 게 모두 이렇게 찍히지는 않아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원래는 스레드가 다시 UASA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꼭 새로운 스레드가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병렬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C#에서는 태스크 when all과 when any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태스크 when all 같은 경우는 병렬 처리를 실행하되 모든 작업을 다 기다리고 나서 다 모든 작업이 오고 나면 흐름 제어로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걸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태스크 when all이고요. 태스크 when any는 첫 번째 아까 요리했을 때랑 같습니다. 병렬 처리를 시작은 하되 가장 먼저 온 요리를 먼저 빼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태스크 when any를 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async await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았고 작동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비동기, 동기, 그리고 블로킹, 논블로킹, 그리고 동시성, 병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추상적이고 헛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를 하여 이해를 해야 동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잘 하셨나요? 네, 여기 아까 제가 개념 정리를 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sync await는 무조건 비동기가 아닙니다. 또한 비동기라고 무조건 병렬 처리가 아니고요. 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sync await가 비동기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문법 설탕이지만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동기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동기 메소드를 사용하면 동기적인 대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비동기 논블로킹을 사용했지만 순차 실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병렬 실행 체계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원 실행 환경이나 설정 환경에 따라서 병렬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병렬 처리로 실행을 했는데 IO 작업이 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밖에 안 된다면 내가 시켰지만 처리는 병렬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비동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논리적인 동시성을 제공하고요. 논블로킹은 스레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업들이 이제 async await를 사용하면 비동기 논블로킹을 지원할 수 있게 되지만 이 부분들이 꼭 병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즉 비동기를 논리적인 동시성으로 사용할지 실제 병렬 처리로 활용할지는 설계자와 환경 설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sync await를 작동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해야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 async await를 활용한 비동기 프로그램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